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시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일요일이에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드라마랑 실제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혹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한국 드라마 때문인 분도 계신가요? 저는 가끔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여자친구 가방 다 들어줘? 한국 회사에서는 정말 매일 회식해? 한국에는 그렇게 재벌이 많아? 한국 사람들은 매일 치킨에 소주를 먹어? 이런 질문들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한국 사람인 저는 가끔 조금 웃겨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 속 한국과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한국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다른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속의 드라마랑 리얼 코리아에 나오는 모습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보다 조금 과장하는 부분도 있겠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정말 힘들 때 치킨에 소주를 먹을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힘든 일을 겪은 다음에 친구와 술을 마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회사에서 혼났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장면에서 포장마차나 식당에 앉아서 한잔 하자 이러면서 술을 마시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소주가 정말 자주 나와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아, 진짜 내 인생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친구와 힘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는 문화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한잔 할래? 이런 말도 정말 많이 씁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한국어의 한잔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한잔하다는 말 그대로 보면 한 잔만 마신다는 뜻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늘 한잔 할까? 라는 뜻은 우리 오늘 술 마실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소주를 마시는 것은 아니에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집에 가서 혼자 쉬기도 하죠. 그리고 치킨과 맥주의 조합. 이건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치맥. 치킨의 치와 맥주의 맥을 합쳐서 치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매일 밤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면 한국인은 거의 일주일에 회사, 소주, 치킨, 한강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현실은 그냥 회사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보다 자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한국 남자는 정말 여자친구 가방을 들어줄까? 이거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드라마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가방을 들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피곤하다고 하면 업어주기도 하죠.
또 여자친구가 추워하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줍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여자 쪽으로 기울여서 남자 어깨는 다 젖어요. 그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쯤 되면 남자친구가 아니라 개인 비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도 여자친구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남자는 있어요. 특히 여행을 가거나 짐이 무거울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한국 남자가 여자친구의 작은 핸드백까지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커플마다 정말 다릅니다. 어떤 커플은 서로 물건을 잘 들어주고, 어떤 커플은 너 가방은 너가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업어주기.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등에 업는 것을 업다라고 해요. 나 업어줘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데이트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매주 등에 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발을 다쳤거나 특별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요. 드라마에서는 로맨틱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동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가방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뭐야, 한국 드라마랑 다르잖아 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은 작가가 만든 사람입니다. 현실 남자친구에게는 작가가 없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들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는 정말 계속 우연히 마주칠까? 이건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가끔 웃긴 부분이에요. 서울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주인공들은 왜 그렇게 서로 잘 만날까요? 주인공이 카페에 갔어요. 전 남자친구가 있어요. 회사에 갔어요. 첫사랑이 새 직원으로 들어와요. 길을 걷다가 어릴 때 헤어진 친구를 만나요. 뭐 이런 경우들. 드라마에서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니까 주인공들이 계속 만나겠죠. 만약 현실적으로 만난다면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국에서는 재벌이 정말 그렇게 많을까? 한국에서 정말 재벌 2세.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집도 엄청 커요. 차도 비싸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처럼 평범한 여자 주인공하고 계속 마주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살면서 재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영어에서도 요즘은 그냥 재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실제로 회사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드라마처럼 하루 종일 연애만 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커플들은 항상 예쁜 카페에서 데이트를 할까? 이거는 한국에는 정말 카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쁜 카페도 정말 많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외곽 지역, 다른 도시나 여행지를 가도 독특한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데이트할 때 카페에 많이 갑니다. 밥을 먹고, 우리 이제 뭐 하지? 하면 카페 갈까? 라는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요. 특히 한국에서는 밥, 다음에 카페. 이 조합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트가 드라마처럼 아름답지는 않아요. 뭐 현실에서는 여기 자리 없는데
그냥 옆에 카페 갈까? 그냥 스타벅스 갈래? 이런 상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사귄 커플은 매번 특별한 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마트를 가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차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처음에는 오늘 어디 갈까 하면서 열심히 검색하지만 뭐 몇 년 지나면 뭐 할까? 몰라.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엔 한국인들만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6번째. 한국 회사에서는 정말 매일 회식을 할까? 한국 드라마에서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회식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직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있고 상사가 술을 따라주고 직원들이 건배 하면서 술을 마시죠. 그리고 술에 취해서 평소에는 못하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술을 강요한다던가 뭐 등등등. 하지만 요즘은 회사마다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회식을 자주 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술 대신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 인턴 할 때까지만 해도 회식하면 무조건 술을 마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뭐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한국인은 화가 나면 갑자기 존댓말을 할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드라마에서 커플들이 싸우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평소에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해? 밥 먹었어? 어디야? 그런데 갑자기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 네,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하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존댓말이 더 공손한 표현이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반말을 하던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갑자기 존댓말을 사용하면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래 라고 하던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러세요 라고 하면 느낌은 절대 따뜻하지 않습니다. 또 내 맘대로 해. 마음대로 하세요. 가 어떤 상황에서는 엄청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존댓말이라고 전부 다 친절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말투와 상황이 중요해요. 이건 한국 드라마가 의외로 현실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 갑자기 말투가 존댓말로 변한다면 왜 저렇게 착해졌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진짜 화가 났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는 한국을 제대로 보여줄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드라마는 결국 드라마예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건 가장 좋지만 그게 전부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죠?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